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다시 소폭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갤럭시 디지털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지, 조정을 더 깊이 이어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발표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금리 발표, 덧붙여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정 체결이 잘 되었지만 이러한 이번 주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요 거시경제 일정은 어제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은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31일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타결이 됐고 중국과도 유예를 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미체결국에 대해서 15에서 20%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고 중국을 향해서도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하나둘씩 해소 여지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라고 설정한 50일 기한을 10일에서 12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밤 11시 기점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 노동부의 졸투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 없이도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상황이 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7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에 육박을 하면서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차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 주 FOMC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9억 달러가 순유입이 이루어졌고요. 15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순유입액은 2214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개별 코인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이더리움에서 압도적인 순유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75억 달러 순유출, 이더리움은 15.9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도 크게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각종 온체인 지표들이 엇갈리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갤럭시 디지털 지갑에서 2500BTC가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디지털 지갑에는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8만 개 매도에서 충격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즉 그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 여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기 투자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의 30일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꾸준히 양수 영역을 보이다가 음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크지 않지만 그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면서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줄이고 지속적인 자본 흐름을 관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표 중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94일 만에 매수 행진이 마감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부터는 시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지표에서도 살펴봤지만 비트코인 대비
대비로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수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음수 영역을 터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지속 가능한지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비트코인과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을 크립토컨트 분석가가 내놓았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높은 구매력이 부족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려면 앞으로 며칠 안에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크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CME 갭이나 아니면은 온체인 지표상으로 이렇게 에어갭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메워지게 되는데요. 이 갭들을 메워야지 결국은 근본적인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구간에서 에어갭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갭이 양측에서 축적이 되면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이더딥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고 앞서 매수한 매수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갭들이 메워지면서 더 단단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옵션 스큐 지표들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옵션 25 델타 스큐 지표가 단기와 중기에서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1개월 만기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주황색으로 된 1개월 만기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현재 4.6%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주 스큐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오히려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1개월 풋옵션 프리미엄이 4.6%라는 것은 양수 영역에 머물고 있고 이 얘기는 한 달 뒤까지는 하락 위험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관이나 고래들이 상승분을 지키기 위해서 해칭을 하거나 랠리 이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주 만기 스큐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번 주 동안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1개월 이후 즉 한 달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조정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분기별 실현 변동성 지표가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70%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3년 9월에 62%까지 내려간 이후로는 이 수준까지 내려간 것은 그 몇 년 동안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 대비로 봤을 때 낮은 실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국면을 보인다는 것은 다음 주세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기에 최대 실현 변동성은 143%였고요. 그리고 바로 작년 말에 127%, 그리고 가장 많은 실현 변동성이 나왔던 것은 지난 대세 상승장과 대비했을 때는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에 가까웠던 이 구간입니다. 바로 236%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시점보다는 더 월등하게 높은 변동성을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7일 미결제 확정 데이터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주말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했던 주요 알트코인들의 선물 미결제 확정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인 반면에 솔라나와 XRP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지표만 더 살펴볼 텐데요.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코인 시장에서는 뭔가 크게 변화가 포착되는 시그널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 공급량이 그전에는 우하향 움직임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손실로 간주되었던 물량을 비롯해서 휴먼 코인들이 다시 크게 활성이 되면서 매도, 재포지셔닝, 자금 확보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 공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두 번의 사이클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단기 보유자 공급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는 이렇게 낮은 수준 정도, 작년에 두 번의 단기 보유자 공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지난 두 번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기 전 구간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그 수준들보다도 더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430만 BTC 정도를 단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과연 이때 정도 수준으로 더 크게 단기 보유자 흐름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이번 시즌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시그널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세 상승장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그만큼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 대비로는 사이클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페이팔이 미국 내 소규모 상인들이 100종 이상의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포춘 크립토가 전했습니다. 결제 옵션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파트코인 같은 여러 민코인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시행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사용성과 채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채굴 기업이죠. 마라홀딩스가 제로금리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9억 5천만 달러 규모 자금을 조달했고, 이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TD코인이 스트래티지가 주식의 희석 없이 17,000BTC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는 꾸준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지난주에 비트코인 관련주 연계 옵션 상품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트루 소셜에 게시글을 올려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유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옵션 투자는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18K를 하회를 했다가 또 현재 시점에서는 장이 바뀌고 118K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트릭스 포트가 만약 비트코인이 112K까지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가격 구간까지 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10월과 11월에 강한 랠리를 한다고 했을 때 8월 어느 시점부터 해서 9월까지는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지를 판단을 했을 때 이 구간들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20K의 매도벽이 더 짙어지고 있고요. 125K의 가장 두텁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17K에서 매수벽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이던 보라색과 빨간색은 다시 매수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는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갈색이 줄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시장이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RSI 상으로 이번에도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격은 횡보의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다소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 추세가 다시 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롱 포지션은 117.1K를 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120.1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